매일 아침 현관 앞으로 배달되는 로켓 배송 상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쿠팡을 우리 곁에 한국 기업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 주인이 누구이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배송이 빨라서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서류상 명백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왜 굳이 한국에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이토록 독특한 구조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공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쿠팡 사태의 이면에는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정점인 미국 델라웨어주 본사의 실체부터 김범석 의장에게 1주당 29표라는 절대적인 힘을 쥐어준 차등 의결권의 진실을 정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쿠팡이 왜 한국 국민의 눈치보다 미국 투자자의 눈치를 더 보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독특한 구조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비즈니스적 의미를 갖는지 그 차가운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쿠팡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만 진출, 그리고 최근의 논란들이 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편견이나 감정적인 시선을 모두 걷어내고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머리와 몸통이 어떻게 분리되어 작동하는지 그 설계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쿠팡의 지배구조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쿠팡의 구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본사가 한국의 사업체를 100% 지배하는 완벽한 수직 구조입니다. 여기서 머리 역할을 하는 곳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잉크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쿠팡의 실체는 바로 이 미국 법인입니다. 이 미국 본사는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자금 조달과 투자 결정,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우리가 로켓 배송을 받는 모든 실제 사업은 몸통에 해당하는 한국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가 담당합니다.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그 아래로 물류와 배송 자회사들이 촘촘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정체모를 외국인 건물주가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 건물주는 단순히 건물만 가진 게 아닙니다. 건물 1층의 마트도 자기 거고 그 마트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다 자기 겁니다. 심지어 그 동네의 배달 길목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매입부터 배송까지 다 해먹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한국에 살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의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서 오직 컴퓨터 화면에 뜨는 숫자와 수익률만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 시끄럽다, 마트 일꾼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미국에 있는 주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에게 거액을 투자한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건 한국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이번 달 수익이 얼마나 올랐고 내 건물 가치가 뉴욕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한국 국민의 눈치나 정서보다 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성장 지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수직 구조는 압도적인 배송 속도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모든 관리 이슈와 비용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거대한 짐을 낳았습니다. 결국 머리인 미국 본사는 이 무거운 몸통을 유지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 시장을 쥐어짜고 대만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해서 로봇처럼 진격해야만 하는 숙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왜 굳이 한국 코스피를 두고 멀리 뉴욕으로 향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비즈니스 세계의 절대 반지라 불리는 차등의 결권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상장사라면 누구나 1주당 1표라는 평등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수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로켓 배송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깔아야 했던 김범석 의장에게 이 원칙은 아주 큰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상장했다면 적자가 쌓일 때마다 주주들에게 경영권 공격을 받거나 당장 사업을 접으라는 압박에 시달려
지금의 쿠팡은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다릅니다.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 B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이 무려 29배나 높습니다. 지분율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져도 실제 의결권은 76%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자본을 아무리 많이 끌어와도 김범석 의장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경영권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방패를 얻은 셈입니다. 결국 김 의장이 미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전략은 쿠팡만의 독특한 돌발 행동이 아닙니다. 전 세계 테크 거물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때 사용하는 아주 흔한 비즈니스 생존 공식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를 보십시오. 중국 최대 기업이지만 본사는 조세 회피처인 케이만 제도에 있고 상장은 미국 뉴욕에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동남아의 그랩이나 C 리미티드 역시 실제 사업은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하지만 본사는 싱가포르에 두고 상장은 미국 나스닥에 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돈을 버는 시장과 돈을 구하는 시장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 정서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생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익성 개선과 영업이익 흑자의 목을 매는 이유는 그들의 주인이 월스트리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에게 한국은 거대한 실험실이자 돈을 벌어들이는 공장일 뿐 그 공장을 돌리는 엔진의 열쇠는 철저히 미국 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쿠팡이라는 거대 공룡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는 한국 국민의 정서보다는 미국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모니터 속의 숫자를 증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쿠팡의 안이한 대응은 많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출을 노출이라 표현하며 사과를 미루고 탈퇴 절차마저 복잡하게 설계한 쿠팡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의 상식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국인 건물주의 차가운 단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독점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쿠팡의 오만한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유례없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반쿠팡 연대라 불리는 이 거대한 동맹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CJ 대한통운과 신세계 그리고 롯데와 컬리까지 가세하며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쿠팡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수직 계열화로 승부한다면 이 연합군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는 수평적 결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압도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신세계와 롯데의 방대한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전국적인 물류망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주 7일 배송을 넘어 내 주변 1.5km 내외의 매장에서 1시간 안에 물건을 보내주는 지금 배달 서비스까지 선보이며 쿠팡의 유일한 무기였던 속도전에서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미국식 플랫폼 모델과 각자의 강점을 나누는 한국식 네트워크 모델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우리는 이제 쿠팡이라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구조적 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쿠팡이 미국 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수익성을 쥐어짜는 사이 국내 기업들의 연합군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술과 자본의 머리는 미국에 두고 몸통만 한국에서 흔드는 기업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유연한 연대가 다시금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인가? 그 치열한 전쟁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소비 환경과 자산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거대 자본의 설계도와 그에 맞선 연합 전선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만이 이 격변하는 경제 생태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